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파크TV입니다. 한 4주간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본 방송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과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지금 이 사회가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이고 어떻게 살아야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것인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것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극복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이 난관을 극복해 대한민국이 과거처럼 세계 속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하는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설마 했던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이 지난달 29일 현실화됐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여야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하는 정치 문화는 어김없이 지켜졌지만 5공화국 이전의 군사정권 시절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속칭 민주화가 이룬 30여 년 국회의 원칙과 전통이 자칭 민주화 세력을 자처하는 기존의 민주당 정권에 의해 무너진 것입니다. 국회는 앞으로 여당 출신 국회의장과 부의장만으로 운영하게 됐습니다. 87년 군사정권의 호원 조치에 대한 항의로 야당 부의장 없는 국회가 운영된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장이 야당 의원을 아무 상임위에나 내리고자 강제 배정하는 일도 다시 벌어졌습니다. 군사 독재 정권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같은 좌파 세력인 정의당마저 비정상적인 국회 운영이라며 본의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은 176석에다 범여권까지 포함하면 190석에 육박합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경정 예산안 단독 심사에도 착수했습니다. 야당 없는 여당만의 일당 국회가 굴러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은 3조 이상을 더 보태서 38조 원에 달하는 3차 추경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사위를 법제위 사법위로 분할하거나 후반 너나 먹자는 타협안을 내놓았지만 거부했습니다.
법원과 검찰을 관할하는 법사위원장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차지해야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직접 관련된 울산 선거 공작, 조국 일가 사건, 유재수 비리 무마, 드루킹 대선 여론조작 같은 정권 비리 의혹의 수사와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기 말 정권을 방어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30여 년 이어져 온 국회 관행과 절차를 무시하기로 하고 이처럼 독주를 하는 것은 일당 독재 국회에서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법사위를 열어 감사원장에게 검찰 감사를 왜 주저하느냐고 검찰을 공격하는 엉뚱한 지뢰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까지 재판이 끝난 한명숙 사건을 두고 법원 판단이 잘못됐다며 법원 행정처장을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도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문재인은 다음 달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 달라는 공문을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이것이 7월 15일을 말하는 것이죠. 민주당 이해찬이는 어제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신속하게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장 인선에 야당에 거부권을 준 것은 준사법기관의 정치 중립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런데 법을 바꿔 그나마 있는 야당 거부권마저 무력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자신들 편의 공수처장을 뽑아 검찰 수사를 막는 안전핀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외에도 헌법재판관, 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가 추천한 헌법기관과 행정부 산하위원회의 여당 추천목도 높이겠다고 합니다. 이 기관들의 여야 추천목 배분은 공수처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입니다. 이제 이마저 허물고 모든 국회 추천권을 여당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외형적으로는 선거가 치러지는 민주주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가 돌아가는 모습은 일당 독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문재인의 임기가 1년 10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1년 10개월 후에 어떠한 징벌이 내려질지 모르는 이 권력이 1년 10개월 남은 정권에 빌붙어서 뭐라도 해먹겠다고 아부떠는 이들을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그에 부역한 모든 자들을 중벌을 내려 다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치권이나 기생에서 사는 양아치 같은 자들이 청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은 과거에 자기들이 야당했을 때 자기네들 유리하도록 만든 모든 제도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만에 하나 정권이 뺏겼을 경우에 이들은 또 때를 쓰고 그걸 되돌리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의 야당 미래통합당은 야당이 아닙니다. 이런 무기력한 야당을 믿고 국민은 이들에게 지지를 보낼 필요도 없는 겁니다.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진짜 야당다운 야당, 상식이 있는 진정한 보수 민주주의 자유경제를 지향하는 새로운 정당을 창당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들을 독주할 수 있는, 독주를 막을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세력을 등에 업은 이 정권은 언젠가는 종말을 볼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원할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끝이 있습니다. 단지 중요한 것은 이런 자들에게 4번씩이나 연속 선거 승리를 줬다는 이 나라 국민들의 수준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권력을 행사하거나 안 하거나를 떠나서 비상식적인 삼권을 독식하고 언론 장악에 각종 규제와 국민의 입을 막으려는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깨어있는 각성만이 이 나라가 앞으로 100년, 1000년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난 수십 년이 최고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날렸을 때입니다. 이러한 독재 세력한테 권력을 유지시켜 준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금의 기성세대, 이들은 이 시대를 지나면 그만이지만 지금 자라난 후세들에게는 저 중남미의 베네수엘라나 남미의 아르헨티나, 동남아의 필리핀으로 전환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필리핀이 아시아의 부국이었고 베네수엘라가 세계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부국이었으며 영원할 것 같았던 아르헨티나가 지금은 가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부자였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그나마도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지금의 이 무소불위 무지한 자들이 정권을 10년, 20년 더 연장한다면 이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나랏빚이 급증하고 각종 기업과 가계 빚이 폭증하여 앞으로 IMF와 같은 그거보다도 더한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를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기를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